안녕하세요. 취미로 컨트의 김철호입니다. 메서직 에셋 얼로케이션,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게으른 자산 배분 전략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주식, 채권, 금, 현금에 1대1대1대1로 투자하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기본으로 하고요. 연구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추가로 투자하는 전략이 이 LAA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냐면 호경기, 불경기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주식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해서 지금이 이제 불경기이고 주식이 하락장이면은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식은 S&P 500 ETF인 SPY를 기준으로 했고요. 투자도 이것으로 하고 주식의 상승장, 하락장 판별도 이 ETF를 이용했습니다. 기본 전략에서는 200일 이동 평균 위에 주가가 있으면 상승장, 200일 이동 평균 밑에 있으면 하락장이라고 봤는데요. 저는 월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12개월 이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상승장, 12개월 이동 평균 밑에 주가가 있으면 하락장이라고 봤습니다. 이 파란 선이 12개월 이동평균선이에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장이라고 판단해서 지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빨간 선이 1값을 가지면 상승장인 거예요. 그리고 0값을 가지면은 하락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장, 하락장을 판별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불황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은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12개월 이동평균 위에 있으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경기라고 보는 거고요. 12개월 이동평균 밑에 있으면 실업률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는 좋아진다. 호경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황색이 12개월 이동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12개월 이동평균 밑에 있으면 경기가 좋다. 그래서 1값을 줬고요. 실업률이 12개월 이동평균 위에 있으면 경기가 좋지 않다 해서 0값을 줬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식에 투자하고 언제 채권에 투자하느냐? 상승장과 호경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되면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두 값이 모두 0일 때 그러면은 하락장이면서 불경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색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주식에 투자하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채권에 투자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해당 월별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값도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러면 LAA 전략과 연구 포트폴리오 그리고 주식 채권 6대4 전략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라색이 LAA 전략이고요. 빨간색이 연구 포트폴리오, 그리고 녹색이 주식채권 6대4 전략입니다. LAA 전략은 주식채권 금액 1대1대1 투자가 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25%의 현금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배경색이 연보라색인 구간에서는 주식 SPY에 투자가 되고요. 이렇게 하얀색 구간에서는 TLT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 금, 현금을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가져가고요. 주식, 채권 6대4 전략은 이제 금이나 현금엔 투자하지 않고 주식에 6, 채권에 4 이런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리밸런싱 하고요. 근데 수수료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백테스트 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고요. 최종 수익률로 보면은 LAA 전략이 234.2%로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가 주식채권 6대4 전략이고요. 174.84% 기록했습니다. 3등은 연구 포트폴리오인데 156.74% 기록했습니다. 최대 손실폭으로는 연구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13.76%로 가장 낮은 폭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이 LAA 전략 마이너스 14.31% 기록했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와 거의 근소한 차이죠. 하지만 주식채권 6대4 전략으로는 최대 마이너스 31%까지 기록했네요. 그 시점을 보니까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정점에 이를 때 아마 그때의 최대 손실폭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2009년 이후로는 그렇게 큰 금융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2009년부터 전략을 비교해 본다면은 주식채권 6대4 전략이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연봉리는 수익률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LA의 전략이 7.92%, 주식채권 6대4가 6.59%, 연구 포트폴리오가 6.14% 기록했습니다. 주식채권 6대4는 여기에서는 비교할 만한 거리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LAA 전략이 연구 포트폴리오에서 그 나머지 현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연구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포트폴리오의 25%의 현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적절히 투자한다면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최대 손실폭은 약간 더 커지긴 하지만 이 정도는 1%도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한 1.7% 이상 연복리를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25%의 유동 자금을 적절히 투자해서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연구 포트폴리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결과를 보고 그러면은 이제 상승장이거나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경기도 안 좋고 주식도 하락장이면은 이제 채권으로 옮겨 타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늘린다면은 아마 수익률이 더 낮아지겠죠. 최대 손실폭은 아마 더 감소할 것이고요. 그래서 주식 채권 금을 1대1대1로 하고 현금 비중을 3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이라는 운용 자금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주식 채권 금의 16.66%씩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50%로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은 좀 낮아졌죠. 그리고 이 최대 손실폭도 같이 계산을 해보면 아까는 13%였는데 9%로 좀 낮아졌죠. 아무래도 주식에 투자되는 비중이 낮아지니까 그 변동성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당연히 연복리는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면은 LAA 전략의 현금 비중을 좀 늘리면은 이 늘어난 현금이 이제 주식이나 채권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락장을 맞으면서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234%인데 현금 비중을 늘리게 되면은 한 10%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손실폭은 아마 더 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예상외로 약간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연복리는 당연히 약간 높아지겠죠? 8%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LAA 전략도 이제 기본 전략은 주식, 채권, 금, 현금을 이제 1대1로 두고 그 현금을 이제 유동자금으로 활용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구간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되는데 유동자금의 비중을 좀 조절함으로써 수익률의 변화를 꾀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소 안정을 추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유동자금의 비중을 좀 줄이고 아니면 나는 좀 트레이딩도 하고 싶고 더 큰 수익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면은 현금 비중을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본 김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식, 채권, 금을 아예 없애고 100% 유동자금으로 운영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0% 유동자금으로 했을 때는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랬더니 247%가 됐네요. 그래서 좀 높아지는 구간도 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죠. 위치가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졌을 때도 있고 했는데 이제 100% 유동자금으로 운영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최대 손실폭은 크겠죠. 예상해보자면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비중을 조절해야겠죠. 그랬더니 역시 예상대로 마이너스 22%가 났습니다. 연복리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니까 가장 높겠죠. 그래서 지금 백테스트 기간만 본다면은
이 100% 유동자금으로 활용한 LAA 전략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과로는 거의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견뎌야 하는 최대 손실폭은 한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만 본다면은 과거에 이 100% 유동자금으로 운영한 결과보다는 정적 자산을 기본으로 깔고 갔던 전략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고 거의 동일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정적 자산을 같이 운영했던 LAA 전략에 약간의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채권 금현금을 다시 1대1대1로 돌리고요. VAA 전략이나 VAA 전략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같이 옆에 놓고 보겠습니다. 수익률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제 이 테스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티커를 동일하게 해서 기간을 맞춰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9년 이후부터는 이제 주식채권 6대4 전략이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010년 2월부터거든요. 역시나 주식채권 6대4 전략이 17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LAA 전략은 130.13%, 그리고 연구 포트폴리오는 66.18%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없고 아주 좋은 시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손실폭은 가장 낮죠. 이제 최종적인 DAA 전략 수익률은 139.51%로 LAA 전략보다 약간 높은 정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 손실폭을 보자면은 DAA 전략은 마이너스 12%를 기록했고요. LAA 전략은 마이너스 7.7% 기록을 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테스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장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힘들 정도의 한 10년 정도 기간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어떤 전략이 더 좋을 것인가 라는 거는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AA 전략이나 VAA 전략은 매월 종목이 100%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팔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하고 살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반면에 LAA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종목들이 4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액 대비로 수수료는 더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기에다가 수수료를 고려한다면은 수익률은 아마 더 낮아질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DAA 전략이나 VAA 전략은 LAA 전략보다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 실수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이 LAA 전략이 안정적이면서 쉽고 괜찮을 것 같아요. LAA 전략이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8월 말에 DAA 전략이나 VAA 전략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LAA 전략을 백테스트 하게 돼가지고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투자에는 정답은 없고 이제 새로운 전략을 접하다 보면은 또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쉽고 간편하고 수익률도 괜찮은 LAA 전략으로 조금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LAA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LAA 전략에서도 이제 주식채권 금 현금을 기본적으로 1대1대 1대1로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금 비중을 0.5로 낮춘다든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수익률이라든가 손실폭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고려를 해서 이제 테스트 계좌를 돌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AA 전략 백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주식채권 금 현금에 1대1대1대1로 투자하는 연구 포트폴리오에서 25%의 현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추가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LAA 전략이었고요. 백테스트 결과 준수한 결과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VAA 전략이나 DAA 전략보다는 운영하기도 쉽고 투자하는 재미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LAA 전략으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더 좋은 전략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여러 전략을 합쳐가지고 운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테스트 계좌를 돌리게 되면은 그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거고요. VAA나 DAA 전략 할 때도 그 레버리지 종목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었을지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 LAA 전략도 이 주식채권 금에 레버리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썼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저는 기본 종목보다는 레버리지 종목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레버리지를 사용한 LAA 전략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늦더라도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